지금 청구인 측에서 아무 증거 없이 있다가 지금 소추 결의하는 거, 사실 국회법에 보면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 주사에 따른 소추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소추 결의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사실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가 서로가 상충되는 게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위반 부분으로 다 빼겠다고 해놓고 지금 전부 증거 신청했는 기록들이 보면은 내란 관련해 가지고 관계인들에 대한 인정도 수사 기록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피청구인에 대해서 직접 내란죄로 수사를 하겠다고 저렇게 체포영장을 뭐 발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만약에 그렇다면 소추에 대한 그러한 어떤 증거를 채택하는 게 맞지 지금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등본을 전부 관련자들이 내란 기록을 다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사실에 적합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 채택 여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건 소추 사유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있었고요. 포고령 발령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일단 내란죄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구인 측에서는 그 부분은 재판소가 일단 법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 행위가 그렇죠?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방대한 증거를 채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시오.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한 말씀만 드리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총 관심사도 내란이 있었느냐 여부고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탄핵 소추 사건이지만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판단받는 거로 지금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국민에 따라서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판은 내란죄가 평가 안 되고서 탄핵만 판단할 수가 있는지 저는 원천적으로 가능한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그 재판관들이 그 점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각하 사유를 주장하는 이유가 절차적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며칠 전에 그 이용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최근에 이미선 재판관이 사전 암시를 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법적 평가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최근이 아니고 변론 준비기일에 정영식 이미선 재판관 둘이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윤석열의 대리인단이 그 얘기를 했다고. 이게 내란죄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이거는 심판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이 그거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직접 진짜 변론 기일에 들어가서는 문영배 재판관이 그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란죄 사건의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그 여부와 관련해서 이거는 재판관들 평의 결과 전원일치로 증거로 채택한다라는 고지를 명백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그거는 쟁점이 한번 정리가 돼버린 거라서 각하 사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그 국회가 어떤 탄핵소추 사유를 들어서 어떻게 제기했는가에 한정돼 가지고 심판하는 데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를 보고 그거를 기준으로 보기는 하다 보면은 탄핵소추 사유로 더 인정될 수 있는 게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거라서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의 영역에 있는 거라서 뭐 철회를 하든 말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이거는 그 내용을 놓고 우리가 판단한다.
각하라는 거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절차적 하자를 그러니까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앞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각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각하의 문제는 이미 넘어선 거다라는 걸 법률적으로 얘기했다는 걸 설명한 내용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박주민 의원도 제가 살펴보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기각 아니면 인용인데 예. 기각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제 인용만 남았다라고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인용만 남았으니까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온 지경에는 지금 국힘이나 내란 세력들하고 내통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지금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재판관이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계속 그 성조기를 흔들어대면서 했던 얘기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월 26일을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결과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평의를 하게 되면은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평결하는 것밖에 안 남으니까 평의 절차에 들어와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나는 의견을 말 안 하겠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재판관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뭐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참 환장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연되는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 최근에 또 평의가 길어지지가 않고 되게 짧게 끝나고 있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1시간도 안 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쟁점을 가지고 지금 세게 붙어가지고 토론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목리를 부리는 거지. 한둘이.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곧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 아닌 4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의견도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이 그거를 있겠네요. 노리고 이제 그거의 전제는 근데 오늘 이재명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를 다만 벌금 5만 원이라도 나왔으면 그걸 빌붙어 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할 여지가 더 많아진 거였는데 예. 그것도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 항소심.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는 일부 헌법재판관에게도 나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이고 또 그 사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국힘과 내란 세력이고 그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만 좀 해라 나한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